두 번째 수업 시간에 수업과 연계해서 논술형 평가를 진행해 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물론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린 수업을 줄이고 남는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내용과 약간 겹치기는 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수업을 줄이고 그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논술형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엔 앞의 내용과 좀 더 다르게 선생님들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업 시간에 논술형 평가를 하라는 이야기는 따로 평가 시간을 확보하지 않고 수업 시간에 짧은 시간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대략 한 15분 정도 이상의 시간만 확보할 수 있다면 수업이 끝난 후에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한 문제 정도를 평가를 하는 거죠. 자, 이때 평가는 당연히 조금 전에 수업한 내용과 연계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연계가 되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제 수업을 듣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업하는 내용이 조금 있다가 하는 평가와 전혀 무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업에 잘 듣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수업과 연계된 평가를 반드시 진행을 하셔야 수업에 아이들이 좀 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석이조의 어떤 효과가 되는 거죠. 자, 결국 수업 시간에 한 2, 30분 정도는 수업을 진행을 하세요. 그리고 그 수업한 내용을 바탕으로 논술형 평가가 진행이 된다면 아이들이 더 수업에 잘 듣는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어떤 수업 시간에 연결해서 할 건지를 사전에 좀 많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 수업과 연계된 논술형 평가 문항도 좀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논술형 평가는 특별한 시간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시간 그리고 많은 준비 과정 없이 바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성이 많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자, 우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한 논술형 평가 문제가 너무 난해해서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답변을 적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항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보시는 거는 고등학교 수학 과목 중에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의 예를 들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하 수준의 문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순한 그냥 서술형 문제입니다. A 주머니와 B 주머니는 모두 기대값이 800원이라고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생긴 서술형 문제에서 자, 이걸 논술형으로 잠시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이제 기대값에 대한 내용은 아이들에게 이제 설명을 진행을 하죠. 진행을 하고 좀 더 아이들의 생각을 이끌어내고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논술형 문항으로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에까지는 내용이 똑같아요. 600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작은 문제 두 개로 만들었습니다. A 주머니를 선택했을 때 기대값과 B 주머니를 선택했을 때 기대값을 각각 구하여라. 자, 여기까지는 앞에서 얘기했던 서술형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서브 문항으로 두 주머니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게임을 할 수 있다면 어느 주머니를 선택할 것인지 그 이유를 논술하시오라고 붙여놨습니다. 자, 저는 논술형 평가 문항을 만들면서 가장 집중적으로 봤던 부분이 뭐냐면요. 아이들의 생각을 적어볼 수 있도록 문제를 바꾸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잡아봤습니다.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수학이 대부분 서술형 문항으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서술형 문항에다가 아이들의 생각을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뒤에 만들어주기만 하면 이게 논술형 문항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한 문제의 논술형 평가는 수업이 끝난 후에 한 15분 정도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아이들과 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까 이제 해답은 이렇게 되죠. 각각의 기대값은 8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에서 아이들이 왜 A 주머니를 나는 선택을 할 것인지, 왜 B 주머니를 선택할 것인지 그 생각들을 아이들이 물론 이제 그냥요라는 어떤 그런 대답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뭔가의 답을 쓸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좀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A 주머니를 선택한 아이들의 정답은 대부분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A 주머니는 뭐 1,000원을 받든 500원을 받든 계속해서 나는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A 주머니가 나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답변을 한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B 주머니를 선택한 친구들은 노란 공을 뽑을 확률이 좀 작긴 하지만 1,000원보다는 5,000원이 좀 나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좀 뭔가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 예,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이제 벌금 600원이라는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좀 더 모험을 하고 싶다. 뭐 이런 답안을 유도할 수는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답안이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난도를 그냥 하로 잡아서 쉽게 아이들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기하 과목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저는 이제 이렇게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난도는 한 중정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자, 곡선 밖의 한 점에서 그 곡선에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라는 문제예요. 자, 서술형 문제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점 0,2에서 포물선 y제곱은 4x의 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 아이들은 그냥 쭉 풀어서 그냥 구하는 과정을 쓰면 됩니다. 자, 근데 얘를 이제 논술형 문제로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이다. 자, 수영이는 접점을 P점이라고 두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접점을 이용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민철이는 접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두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두 사람의 풀이 방법 중에서 민철이의 풀이 방법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민철이의 풀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논술하시오. 여기까지가 논술형 평가 문항의 전부입니다. 자, 민철이의 방법, 물론 수영인의 방법이나 민철이의 방법 둘 다 어떤 방법으로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나 민철이의 방법에서 이 문항만은 좀 더 조심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여기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하나가 뭐냐면 x는 0이라는 접선이 나옵니다. 근데 기울기를 가지고 푼다라면 x는 0이라는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없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x는 0이라는 이 값을 찾아내지 못하고 분명히 두 개의 값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아이들이 찾아낼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기울기가 없기 때문에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에서 해를 구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해를 구했다면 나머지 하나는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서 x는 0이라는 값을 우리가 따로 더 찾아내야 된다. 자,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답을 아이들에게 유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배우는 수학 1이라는 과목입니다. 서술형 문항이라면 두 함수 fx가 있고 gx가 있습니다. 자, 이때 fx분의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면 과연 a 값이 얼마냐, a 값을 구하여라. 자, 보통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서술형 문항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얘를 만약에 논술형 문항으로 고친다면 이렇게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에 fx, gx는 똑같이 주어지고요. 자, 똑같이 주어진 게 아니라 gx에서 a 값을 미리 주어지는 거죠.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이유를 설명하여라. 자, 뒤에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뒤에 부분이 살짝 다르면서 아이들이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서술형 내용까지 아이들이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은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다가 한 15분 정도의 시간이 남는다라면 아이들에게 자, 오늘은 이걸로 우리가 논술형 평가를 볼 거야 라고 해서 아이들과 잠시 수업 시간에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